꾸밈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명품이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요? 자신의 실력을 믿고 무례와 오만을 일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외모의 화려함을 내면이 받쳐주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실력은 천재인데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있고 행색은 영화배우급인데 실력은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는 사람은 꾸밈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꾸밈은 겉모습이나 매너, 사회적 관계를 뜻하고 바탕은 내면의 진실성과 인격을 의미하죠. 결국 사람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에 적절한 외면을 갖춘다면 이가 바로 진짜 리더입니다. 외양 디자인도 아름답고 내부 기능도 뛰어난 제품이 진짜 명품이든 말입니다. 인생 전반에는 문이 삶을 산다. 우리 인생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문이 삶입니다. 나이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삶,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문이 삶입니다. 경쟁이 기본이 되며 인생의 외형을 만들어갑니다.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인생 전반은 문이 삶에 더 가깝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인생 전반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경쟁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인생은 원래 힘들고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기도 합니다. 인생 전반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이 삶이라면 인생 후반은 내가 중심이 되는 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사랑은 반도 되돌려드리지 못했는데 이미 부모는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자식 역시 모두 성장하여 각자 제 갈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배우자만이 남아 함께 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동안의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제약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삶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경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줄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질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질의 삶을 산다. 문이 삶에 질의 삶이 더해져야 인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세등등하고 멋진 인생 전반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볼품없고 힘든 인생 전반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멋진 인생 전반에 이어 인생 후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볼품없고 힘든 인생 전반에 이어 인생 후반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인생 전반을 어떻게 살았든 인생 후반은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질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의 핑계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목표와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누군가 세워준 목표나 계획에 따라 인생 후반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 전반은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살았다면 인생 후반에는 나를 더 성장시키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100년 후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뜻을 품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환경이나 여건보다 지금부터의 여건이나 환경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중심이 되는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큼이나 앞으로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인생 전반에는 자꾸 심중의 뜻이 흔들렸습니다. 작심삼일이 많았습니다. 심중의 뜻과 목표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남들 따라가기에도 바빴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해봤지만 결과는 늘 처음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꺾이지 않을 꿈을 가져볼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볼 때입니다. 50이지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뜻이 희미해서 가능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남은 시간이 부족하여 달성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목표를 세워 진행해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뜻에 부합되는 목표를 세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독서의 길. 독서를 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차이는 종종 우리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고정관념으로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축적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분야의 책만 읽어왔다면 이제는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전공 분야 혹은 전문 분야의 서적을 집중적으로 봐왔다면 50의 고개에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도 벅찬 게 현실입니다. 반도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술자라면 30년 전기전자 분야의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것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는 직장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전문 분야도 다 비슷합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문 분야의 독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독서를 가미해 본다면 새로운 통찰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지니어가 인문학 책을 읽어보면 색다른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마케팅 전문가가 역사 서적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논어를 읽어보면 어떤 통찰력이 생길까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왔다면 이제는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로 상식 수준의 정보는 많아졌지만 업무나 일상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역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실용 독서를 해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만물 박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야를 조금 더 파고드는 집중 독서가 자신만의 강점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분야를 한정하여 깊게 읽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책 읽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5분의 자투리 시간만 생겨도 독서에 몰입하여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분명 유익한 일이기는 하지만 혹여 수많은 책을 읽고도 어떤 결과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독서는 사치일 뿐입니다. 독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책 읽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면 독서가 취미이자 특기에서 머무를 뿐입니다. 50이 넘어서도 쉼없이 달려가는 설국 열차처럼 그냥 독서에만 매달릴 거라면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독서의 목적은 독서 자체가 아닙니다. 실천이 없는 독서는 시간 사치에 불과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때입니다. 읽기를 잠시 멈추더라도 실천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독서의 길입니다.